예, 자리를 좀 바꿔서 얘기해봤습니다. 마치 초안지에 나오는 유방과 항우가 두 마리의 용이 패권을 제국을 앞두고 다투는 형상과 같아가지고 이게 벽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스코트 같은 조형물이거든요. 두 마리의 용. 이게 두 마리 용이 마치 싸우는 형상 같기도 하고 뭐 친하게 보이진 않죠. 서로 이게 발톱을 딱 드러내고 하킬라는 형상이죠. 두 마리 용이 마치 싸우는 형상을 보면 옛날 항우와 유방과 같습니다. 삼국지도 있지 않나요? 삼국지가 세 마리잖아요. 용이 그럼 세 마리가 있었는데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삼국지 인물들하고는 몇 명 있겠는데 대부분 삼국지 인물들은 저하고 인연한 사람이 장비는 인연했고 장비가 참고로 항우하면 항우에 항상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는 고향 후배라고 해나 벙쾌가 있잖아요. 벙쾌가 나중에 장비로 태어나요. 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으면 그게 다시 천상계에서 또 내려와요. 그럼 장비는 어디냐고 그냥 호랑이 종족. 그럼 유방은 어디냐? 유방은 12종족 외에 다른 종족에서 스카우트한 케이스고 대부분 스카우트 케이스예요. 이런 큰 영웅급들은 장량은 소종족. 그리고 항우도 스카우트한 우주에서 이거 그냥 전쟁의 신으로 그냥 이름을 날린 양반이에요. 양반 원래 전쟁의 신으로.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하여튼 대부분의 영웅급들은 저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12종족 외에 거기 스카우트한 케이스예요. 유방도 스카우트한 케이스고 항우도 스카우트 케이스고. 근데 스카우트인데 왜 싸워? 그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내려오면, 입장에 따라서 또 자기가, 그 기억도 없고, 또 이게 천신들도 이게 따로, 영웅들 따로 다 움직이면, 또, 천하가 또 개판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뜻대로 다 안 돼. 다 자기, 12종도 또 자기들 밖으로 싸움 오기 때문에 같이 합동했다도 서로 간에 또 찢어져서 지네들 밖으로 챙기러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개판이 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경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의 초한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현세의 이제 초한지가 아니라. 근데 이 말을 해드린 게 이 두 사람의 제가 이렇게 합니까? 옛날에 하던지 지금도 똑같이 해. 안 변해. 똑같아. 다 똑같아. 안 변해. 그냥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해. 항우도 옛날에 몇 번 찐하게 한 번 있구나. 옛날에 내가 광개토대학일 때 그때 연시가문 연머시기로 거기 해가지고 한번 찐하게 인연을 맺었는데 안 변해. 우리 그러니까 싸움딱이야 그냥 진짜 지금도 똑같고 옛날도 그랬고 안 변해. 진짜 지긋지긋해 그 양반. 그래가지고 일단 항우하고 그러면 뭐 항우하고 그러면 그 연시가문 그 같은 쪽은 뭐 누가 이게 사람 연대가 아마 역사적으로 거꾸로 돼 있을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대학 때가 더 연대가 길어요. 제가 이게 훨씬 길어. 한참 후에 이제 몇 번을 항우가 태어나야 이제 또 이게 환생을 한데 이제 업적을 큰 역사하고 노출하고 이제 그 생을 몇 번 바치다가 그리고 업적을 크게 남긴 이제 초한지에 나오는 천하라 항우를 이제 업적을 남기죠 이 양반이. 오히려 유방 같은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항우는 양반이 전쟁 영웅 신탁계 천식에 업적을 겁나게 많이 남겨.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다른 문화권에서도 업적을 겁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역사에. 근데 유방 같은 게는 없을 거야 아마. 한나라에서 유방 같은 게는 거의 없다. 그 유방의 처갓집 그 여왕 이 양반이 나중에 저도 인연을 짰고 굳게 했는데 이 양반이 역사적으로 그게 뭐지? 오스만 제국의
그 거식 있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어머니 해가지고 마리아 아닌가? 마리아가 아닌가? 테 머시기인가? 그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그 저기 빵 대신 머시기하라고 한 양반 있잖아요. 그 여성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혁명 분들한테 목이 땡강 달리는 분 있잖아요. 이 양반 어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스트리아의 그 여제 해가지고 여황제로 해가지고 기름 이양이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그 생도 살고 삼국지에서도 잠깐 나와요.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이 그걸 알아요. 그 여성이 이 양반은 도인들하고 다 하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구차원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그 기록은 안 내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나라를 되찾는 게 어떻게 보면 저거였었잖아요. 유비의 그 명분이. 근데 유비의 유씨감을 얘기하면 그게 유방이잖아. 그 유방의 부인이 여황후잖아요. 그 여황후가 그 시대에 한번 태어나요. 그게 사천성 안쪽에 보면 무슨 조그만한 거의 원신 같은 그런 부족 국가에 거기 왕후로 그냥 나와요. 아마 예전에 제가 삼국지는 글로 안 읽어본 적이 없고 만화로 많이 봤거든요. 연재 만화에 이제 보니까 거의 제갈공명이 계속 놓아져요. 저기를 갖다가 여황후가 그게 여자 황후가 그게 한나라 여왕이에요. 그 시대에도 한번 환생을 해요. 여왕후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큰 업적을 못 남기죠. 근데 제갈공명은 그걸 알고 계속 이게 돌려보내요. 포로로 잡히는데도 거기 병사나 왕들을 이제 이니와 덕으로 이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 흡수를 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그게 한 번 있고 나중에 이게 전생적 관념이 같은 시대 두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유비의 아들이 유비의 아들이 있잖아요. 얘가 한무제야. 이제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얘가 한무제야. 유비의 아들이. 이제 약간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나죠. 이게 한나라의 최고 그 역사의 길이 남긴 한무제예요, 이 양반이. 한나라의 한무제가 나중에 유비의 아들. 예전에 조자룡이 애기를 구해 오는데 나중에 유비가 탁 던지면서 이 아기가 내 아이가 중요하지 않고 조자룡 네가 더 중요하다. 그럴 때 던진 그 아기 있잖아요. 걔가 한무제야. 걔가 한무제고 나중에 유비가 위촉우에서 왔을 때 초나라에서 부인을 얻어요. 근데 본부인이 죽잖아. 왜냐면 이제 오나라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유비는 나이가 많은데 그 초나라 공주인데 굉장히 어린 공주 가운데 굉장히 당찬 여인이잖아요. 이 양반이 나중에 아둔가 그 유비의 아들도 키우죠. 이제 왜 그 당시에 뭔 일이 발생한지 기억이 옛날에 이렇게 일어나요. 왜 이걸 설명하자면 이게 다 역사가 신들과 영웅들이 내려와서 이게 얽히고 꼬이고 그래요. 다시 원론적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설명하면 너무 꼬여버리니까 이거 옆으로 참석으로 빠지면 거시기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번쾌가 장비예요, 나중에 이게 번쾌가 유비의 생명을 몇 번을 이게 건져 올려요, 진짜로. 우리가 잘 알듯이 번쾌가 범중에 그 함정에 빠진 데서 그 혈혈 달신의 몸으로 번쾌가 와가지고 유방을 갖다가 구출해 가요. 근데 항우 앞에 가지고 번쾌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죠. 아니 사내의 대장부로서 어떻게 한 말로 두 말을 하냐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유방을 거기서
근데 그때 항우가 이거는 사나이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제 항우가 또 이런 걸 화끄네. 근데 범증이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이게 천천지 이게 한이라고 이제 범증은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초안지에 나오는 게 대부분의 거의 사실의 임팩트에 가까운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 대부분의 이게 유방 집안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지방 토우 세력이겠어요, 그냥. 이게 재산도 없고 그 집안에서 약간 좀 덕망이 있는 토우 세력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시대에는 진나라에서는 군 헌제를 최초로 이거를 해요. 중앙 집권 저거를. 예전에는 춘추 전국처럼 나라들이 다 쪼개졌었잖아요. 근데 진나라 황제가 진시 황부터 그 후대 황제들이 계속 이게 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자면 사또나 도지사들 있잖아요. 사또가 지금 했던 군수 정도. 이런 사람들 중앙에서 파견을 시켜요. 고려 때는 토우 세력들이 다 그걸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정복을 하면서 중앙 집권화 체계를 하면서 정복한 여러들의 국가의 부족인 국가, 이게 조그만 나라들까지 일일이 다 이제 이게 관료들을 파견을 시켜요. 근데 관료들이 와가지고 개판을 쳐요. 왜냐면 국가가 원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몰라 뭔 짓을 하는지도. 예를 들면 여기 와가지고 세금을 국가에서는 세금을 한 10%만 거두라고 이게 하달이 내려왔는데 이게 소출금액에 이게 용사를 쓰면 10%만 거두라고 했는데 막 저기 한 30%, 50% 반까지 걷는 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러면 진시황이나 이게 중앙에 있던 황제들은 몰라. 왜 이런 중앙 집권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중앙은 몰라. 그리고 중앙에 있는 관료들은 지방에 있는 애들 세금, 사또 같은 애들, 변사또 같은 애들이 쉽게 말해서 세금을 한 50%까지 겁나게 걷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고관, 쉽게 자의정, 의정, 이런 고관 대작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10% 정도를 바쳐.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무마시키는데 저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방이 이게 저거 하니까 그 당시에 법에 중앙 지방에서 파견한 이런 관료들 갖다가 해코지를 하거나 죽이거나 이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진나라 법이 원체 강해가지고 다 그냥 그 집안 그 가족을 그냥 우리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삼족의 구족까지도 그냥 멸을 해버려요. 지방 사또 하나 건드려도. 옛날에 그렇게까지 법이 셌어요. 근데 진나라 황제가 몰랐어. 이제 중간에서 다 이거를 갖다가 커팅을 해버리니까 고구 시스템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유방이 얘가 나라를 세웠는데 유방이 예전에 진나라 때 관료를 몇 명 죽였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기서 지방에서는 그거 와가지고 술 먹다가 지 혼자 넘어져서 뒤졌다고. 이제 여기 지방에서는 그렇게 내둘러. 근데 이게 한 번은 그게 이제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중앙 관료가 내려올 때마다 얘네들이 몇 달마다 다 뒤져버리는 거야, 관료들이. 그러면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뭐가 이거 암살됐구나, 이게 지방 애들이 이제 그걸 알아차려요. 이제 이런 일이 유방에 있던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국토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안 그래도 진나라가 이제 무슨 만시기에나 뭐시기에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가 글로고 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는 진나라가 얼마 세웠는지 안 나라서 옛날처럼 춘추 전국처럼 그 당시처럼 서로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다 이게 독립운동 바람이 일어요. 이제 제국이 다져지지 않는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보통 100년이 안 되면 제국이 다시 찢어질 확률이 많아요.
이제 그때 유방도 같이 이제 이게 찢어지고 이제 옛날 초나라를 찾자 해가지고 초나라를 찾자 하는 그 명분으로 일어난 게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저기 예선전 다 치르고 본선에 남은 게 항우와 유방이에요. 그리고 항우와 유방이 이제 그 초나라를 옛날 초나라 황실이 따로 있어요. 그 왕족들이 걔네들 찾아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세우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근데 옛날 초나라 황실 사람들을 이게 다시 부활을 하면 옛날 그 초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분을 초나라를 다시 되찾자 그 명분으로 항우도 유방도 이게 어디에 가냐 초나라 황제한테 가요. 명분이 이제 글로 가니까 자기가 단독적으로 국가를 세우면 명분이 안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초나라 황제라서 초나라 황실 부활을 이제 그 나라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초한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아마 초한지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초나라 황실에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허브니까 나중에 자기네들이 나라를 하는데 이게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실질적으로 초나라를 찾는 데는 여기 쉽게 말하면 항우나 유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찾았잖아요. 자기네들 한 것도 없지. 그러면 조건을 걸어요. 유방과 항우 너희 둘 중에 우리가 초나라 옛날 황실 너 해가지고 황제 너희 둘 중에 하나 세우겠다. 그러니까 항우하고 유방이 어떻게 하냐 눈깔이 뒤집어지는 거야. 오, 초나라 황제가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면서 그리고 너희에게 초나라 이게 그 여자를 갖다 황후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초나라 이쪽 여성분들을 갖다가 황실로 해가지고 초나라 이제 성까지도 내려. 그리고 황제로 이제 너희들 등극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초나라 황실의 권위도 섰지도 않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군인들의 이게 그 완력으로 해서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숟가락을 옮길 상황이 아니란 걸 초나라 황실도 알아.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조건을 뭘로 했냐. 이미 초나라는 다 섭렵을 해버렸어. 그 양치강 밑으로 옛날 국토를 다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위에 있는 옛날에 지금은 삼국지라는 위나라 있잖아. 위초고 중에 위나라. 그 지역 땅을 누가 찾느냐. 그거를 누가 정복을 더 많이 하느냐 해가지고 다음 초나라 황제로 이제 황제를 두 명이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초한지가 나온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제 요거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초한지를 보시면 나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짜 옛날 하든지 똑같지. 나중에 한나라가 쓰고 요걸 설명했구나. 우리가 암행어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암행어사 제도를 이걸 누가 이거를 하냐면 정도전이 그거를 갖다가 그걸 설계를 해요. 암행어사 제도를. 우리가 하면 변사또 같은 애들 처단하는 암행어사 제도가 이때 상황을 보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정도전이 사설을 많이 읽었어요. 참고적으로 한신 장군이 정도전이 전생과 후세 똑같아. 옛날에도 말했지만 한신이 나중에 그 황족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가 먹으려게 유방인가 죽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여황후한테 들켜가지고 여황후가 소하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소하가 직접 한신을 역적으로 잡아들여서 처형을 합니다. 그때 한신이나 장량이나 소하 같은 집안은 자기 딸 있잖아요. 딸을 유비의 자식들 왕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보통 그렇게 해요.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근데 한신이 자기 딸하고 결혼한 유비의 그 어린 자식을 갖다가 다음 다다음 하여튼 황제로 올리려고 얘가 역적 모의를 해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들켜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죠. 조선시대도 똑같이 또 해요. 얘네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던 거 똑같이 하더라고, 다들 보니까. 얘 보니까, 도요토미, 저기 한신하고 뭐 인연 했냐고, 잠깐 옷깃 스쳐다가 2년을 했어요. 서로 말은 해본 적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 양반도 내가 저기 누군지 알고, 나도 그 양반이 그 양반 나이가 저보다 한 거의 60 가까이 됐을 거야, 그 당시에. 몇 년 전 얘기니까 한참 돼가지고. 한강에서 그냥 스쳐가듯이 서로 눈빛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을 해요. 그 양반도 약간 돌을 닦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나도 그 양반을 바로 알아봤어. 이게 한신이고 옛날에 정도전이고 미대여시구나 제가. 나이가 훨씬 더 저보다 많았어요. 이제 이 양반이 현생에서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지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하고 다녔거든. 이제 이게 한신의 이게 지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한신의 지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한신이 뭐 100%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신을 보고 항상 제가 경계를 해요. 야, 쟤 하던지 또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옛날에 하던지 또 할 수 있다. 권력을 보면, 틈을 보면 또 쑤시고 들어온다, 이런 거. 그래, 한신 때 그때 영호한테 그거 들켜가지고, 나가리 간다요. 내가 원래 이거 한나라 할 때 이 얘기를 하려면, 재미있는 우리나라 암행어사제들을 정도전이 보고 이제 저걸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범캐와 장비죠. 범캐하고 유방이 그 암행어사 놀이를 해요. 유방은 황제가 되긴 됐는데 황제로서 별로 황제의 자리가 별로 막상 해보니까 별로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매일마다 밖으로 나돌아다녀. 누구한테 맡기고 거의 여왕후한테 그걸 많이 맡겨요. 왜냐면 여왕후 이쪽 그 처갓집 있죠, 여기 이쪽 여왕후 이쪽 처갓집 집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라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요. 장량 소화도 있잖아요. 이게 장량과 소화 이 사람들은 나라 전쟁을 내서 하는데 큰 지략, 큰 공헌을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로운 시기가 열리면 전쟁 시기에 국가를 세웠을 때의 인재상과 국가를 세운 애 운영했을 때 인재들의 상이 틀려요. 국가를 세울 때는 이게 장량처럼 이게 전략 전술 같은 게 뚜렷하고 소화처럼 이렇게 군량 같은 거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별로 쓸모가 없진 않은데 그 능력이 전시에 100만큼 자기의 능력이 100만큼 그 발휘를 하면 이제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 30, 10, 20밖에 능력을 발휘를 못해 이 사람들 특징이. 그럼 평화로운 시기에 그걸 갖다 정착화 시키는 사람들 그 능력을 갖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 여황후 그 처갓집 그쪽 사람들이 그 능력이 뛰어나. 왜냐하면 그쪽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큰 나라를 운영을 해보고 조정 일도 해보고 장사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다루는 게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를 갖다가 이제 태웠으면 나라를 갖다 안정화시키는 사람들도 그 인재가 틀려. 여왕후 그 처갓집 집안 사람들 대부분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왕후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그 처갓집 일을 하고 장량도 같이 하고 하는 저인데 유방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술 마시면 다 벙캐. 야 벙캐야. 나 황제 되니까 이거 심심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싫다고 차라리 옛날에 너 그냥 놀던 때가 정했다고. 그러니까 벙키가 그저 야 형님 이제 황제 보고 형님이라고 벙키가 둘이 가면 그럼 벙키가 유방한테 형님 그러면 유방은 이게 황제 배야 그 소리보다도 형님 소리를 더 좋아해. 그냥 그러면 야 펑크야 뭐 재밌는 거리 없냐고
형님, 옛날에 우리 저기 한참 그 진나라 때 그 저기 나쁜 저 탑도 같은 놈들, 별사또 같은 놈들, 걔네들 우리가 옛날 죽이고 막 혼내주러 다니던 거 기억나시냐? 유방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는 거야. 형님, 그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한나라 전국을 돌아다니까 옛날에 진나라 때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다고. 그 저기 한나라 조정에서 보낸 애들이 지금 관료 지구하게 쉽게 말하면 크게 이제 도독이 제일 하고 그 밑으로 이제 그 현관이라고 해나 그 뭐냐 저기 또 옛날 진나라처럼 비슷하게 다스려요. 뭐 처음에 이제 옛날 봉건 사이처럼 이게 따로따로 이게 그 영주나 그 옛날에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독립하고 또 피바람이 불기 너무 뻔한 거야. 한나라가 이게 유방을 딱 세우고 보니까. 처음에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진나라가 이게 중앙집권 체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유방도 세울 때 옛날처럼 이게 주나라처럼 저기 모든 사람들이 주나라처럼 이게 연방 체제로 각각 그 지역마다 그 토 세력들이 존경받는 토 세력들이 알아서 이게 선출해서 이게 각각 다스리게 하고 옛날 주나라처럼 이게 황제 한나라 황제는 약간 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이고 이게 서로 이게 전쟁 싸움 안 나게 이게 저기 뭐냐 쉽게 말하면 좀 뭐에 가깝냐면 일본의 옛날 저기 뭐냐 거기 뭐냐, 이게 뭐시기죠, 이게? 천황과 같은, 천황은 실질적으로 정권의 관여 능력이 없고 상징적이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하자고 다 해요. 근데, 막상 이게 다 정복을 하고 통일을 하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도 이제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9년제 중앙집권 시대가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는 모르고, 중앙 관료 내려온 애들이 이게 변사또 같은 짓을 겁나게 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옛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라리 옛날 주나라 연방 체제로 해서 거기서 이게 덕망 있는 사람이 다스리자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들 독립 운동하게 생겼어. 옛날 자기 나라를 다 되찾으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러면 전쟁으로 이게 다 휘말리게 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진나라처럼 9년제를 똑같이 도입을 해요. 원래 항우가 하면 항우는 그 연방 체제 형식으로 그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귀족 가문들이나 지금은 호족이지 토세들한테 겁나게 이게 많은 이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막상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이것도 옛날 춘추전국 시대로 십시분열 다 쪼개질 것 같아. 딱 봐도 이게.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갖다가 똑같이 해요. 진나라처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옛날에 진나라 때 중앙집권 9년제를 해가지고 중앙집권 체제가 이게 모순점이 많다는 걸 얘가 알아, 유방이. 그래서 유방이 어떻게 되냐면 자맹을 해요. 얘는 황궁에 거의 안 있어. 그냥 여왕한테 쉽게 말하면 처갓집하고 장장이나 소화 얘네들한테 맡기고, 이게 다 뺄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암행어사노에 이제 빠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국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데 겁나게 큰 역할을 해요. 여왕후나 장량이나 개국공신들이나 자기 외척들은 다 위에 이제 조정 대신이잖아요. 조정 대신들이 아니 황제께서 그 황궁에 계셔야지 왜 매일마다 어디로 돌아다니시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얘가 황궁에 있는 게 되게 싫어. 그 황궁의 예법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유방이. 그래서 나중에 번개하고 둘이서 거의 그냥 싸돌아다녀요, 얘네들이. 근데 그 싸돌아다닐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군현제를 이거 갖다가 굉장히 이걸 갖다가 안정화시키는데 유방이 큰 역할을 해요. 뭔 개소리냐고. 황제가 황제답게 황궁에 있어야지.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게 황제가 황제 안 된다고 참 이게 뭐라고 좀 약간 말 많이 듣는데
아이고, 이 벌레가 이렇게 많냐. 이 양반이 번개하고 둘이 이제 암행어사 놀이를 해. 이제 그러면 번개가 먼저 한번 쑥 돌고 나나, 한나라 전역을. 그리고 걔는 국경선 밖에까지 나가지고, 이게 첩보원 역할까지 다 해. 쉽게 말하면 그 마패를 암행어사 비슷해요. 그리고 번개는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이름만 대면 거기 있는 거기 도독이나 9년제 있던 이런 사또 같은 애들은 찍소리도 못 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곤장 때리고 목을 베버리네. 장비야 얘가. 옛날에 장비라서 얘가 이런 데 내려가잖아요. 자기의 이게 얘네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발견해. 이제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자기네. 옛날에 진나라 때 유방하고 같이 번개하고 겁나게 죽였거든. 진나라 사또들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 사또 같은 9년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사또 같은 애들이 걷어요. 우리나라로 따자면. 그럼 얘네들이 부패하면 그 지방 애들이 미쳐 죽어. 세금에 이거 찢겨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 못 오면 그 동네 이쁜 여자들 자기 이렇게 처벌을 삼고, 이게 장난이야. 옛날 진나라 때 이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번개가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뚜껑이 열려. 그래가지고 지금 번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모가지를 쳐버려. 얘는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가능해. 이제 장비 같은 번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해요. 이제 번개가 막 와가지고 보고가 올라와. 이제 그 군 도독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그 도독을 통해서 이제 위로 이제 중앙으로 하면 중앙에 이제 대관 관료들이 이제 하면. 이제 번개가 지금 막 이유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번개가 가가지고 싹 낱낱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조정에서 내가 왜 얘를 죽였는지 그걸 하면 옛날에 진나라 때 이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진나라처럼 된다고. 번개가 다 그걸 낱낱이 들면 유방도 이미 그걸 다 보고 받은 상황이야. 그러면 조정 대신 쪽으로 그게 도독을 통해 조정 대신 쪽으로 이제 번개를 갖다가 이걸 강등을 해야 한다고 이제 하면 이제 이미 이제 유방은 다 번개하고 다 이미 짜고 쳤어. 그러면 황실에 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이제 유방이 이제 똑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번개 편을 들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조정대실들이. 그러면 유방이 사설에는 안 나왔을 거야. 유방이 아니 조정대실 당신들이 변사또 같은 놈들을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애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됐지 않냐고. 근데 유방도 사람을 청소를